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멈추지 않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무언가를 붙잡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주 잠시만 그 생각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곳은 마음이 쉬어가는 곳, 용화신흥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당신의 깊은 내면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산선문님, 한국 선불교의 뿌리를 찾아서 용화신흥사 과학철학 오디오북 시리즈 에피소드 1 선의 씨앗 땅을 만나다. 구산선문의 탄생과 그 역사적 배경. 오프닝. 고요한 새벽 산사의 종소리가 골짜기에 번집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0년도 더 된 시간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신라 말 고려 초 한반도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휩쓸리던 그 시절, 중국 당나라에서 흘러온 선의 바람이 이 땅의 산줄기를 타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름 구산선문. 9개의 산, 9개의 문, 9갈래의 빛. 오늘 우리는 그 첫 번째 씨앗이 어떻게 이 땅에 심어졌는지를 함께 걸어갑니다. 일부. 선이란 무엇인가? 언어 이전의 세계. 불교에는 수많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경전이 있고 의례가 있고 계율이 있고 교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 산스크리트로는 드야나디에이치와 이나라 불리는 이 수행은 조금 다른 곳에서 출발합니다. 불림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심 견성성불. 문자를 세우지 않는다. 경전 밖에서 따로 전한다. 곧장 인간의 마음을 가리킨다. 그리하여 자신의 본성을 보아 부처가 된다. 이것이 선의 핵심 선언입니다. 말 이전의 것을 말하려는 역설, 개념, 너머를 개념으로 가리키는 모험. 선은 인도에서 중국으로 건너왔고 달마 대사로부터 해능에 이르러 중국의 토양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그리고 8세기에서 9세기에 걸쳐 선은 마침내 신라의 바다를 건너오기 시작합니다. 2부. 입당구법 바다를 건넌 구도자들. 신라의 청년 승려들이 목숨을 걸고 당나라로 건너갔습니다. 험한 바다, 낯선 언어, 때로는 몇 년씩 걸리는 기다림. 그들은 마조도일의 문화에서 배우고 서당지장을 만나고 백장애의 발밑에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렇게 법을 품고 신라 땅으로 돌아온 이들이 각자의 산에 터를 잡았습니다. 그 산들이 모여 구산선문을 이루게 됩니다. 3부. 9개의 산 구산선문각 문파 소개. 이제 9개의 문을 하나씩 열어보겠습니다. 가지산문. 계산조 도의국사 근본 사찰 전남 장흥 보림사. 구산선문의 첫 번째 문. 도의국사는 821년 당나라에서 서당지장의 법을 받아 귀국했으나 당시 신라 불교계는 교학 중심이라 선을 마귀의 말이라 배척했습니다. 도의는 설악산에 은거하며 때를 기다렸고 그의 법은 제자 염거를 거쳐 보조체증에 의해 마침내 보림사의 꽃을 피웠습니다. 실상산문. 계산조 홍척국사 근본 사찰 전북 남원 실상사. 828년 귀국한 홍척은 지리산 실상사에 선풍을 일으켰습니다. 흥덕왕의 귀의를 받아 왕실의 지원 속에 번성한 실상산문은 구산선문 가운데 가장 먼저 공식적인 사찰 기반을 갖춘 문파입니다. 독리산문. 계산조 해철국사 근본 사찰 전남 곡성 태안사. 해철은 서당지장의 법손으로 839년 귀국 후 독리산 태안사에 주석했습니다. 그의 선풍은 특히 평상심이 도라는 마조의 가르침을 깊이 체화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주산문. 계산조 무염국사 근본 사찰 충남 보령 성주사. 무염은 당나라에서 마곡보철의 법을 이었습니다. 귀국 후 성주사에서 2000여 명의 대중을 가르친 것으로 전하며 신라 말 가장 세력이 컸던 선문 중 하나입니다. 사굴산문. 계산조 범일국사 근본
사찰 강원 강릉 굴산사. 범일은 염관제한의 법을 받아 847년 귀국 강릉 굴산사에서 선풍을 폈습니다. 강원도 일대에 깊은 영향을 미쳤으며 후에 고려 태조 왕건의 귀의를 받았습니다. 사자산문. 계산조 철감도윤 근본 사찰 강원 영월 흑령사. 도윤은 남전보원의 문화에서 수학하고 귀국 사자산에 주석했습니다. 사자산문은 이후 경보에 의해 더욱 발전하며 강원 지역 선불교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희양산문. 계산조 지증도원 근본 사찰 경북 문경 봉암사. 도원은 마조의 법계를 이은 장경해운의 제자로 봉암사를 중심으로 선풍을 펼쳤습니다. 봉암사는 현재도 청규를 엄격히 지키는 수행도량으로 유명합니다. 복림산문. 계산조 원가면옥 근본 사찰 경남 창원 복림사. 현욱은 장경해운의 법을 받아 귀국 후 복림사에 주석했습니다. 진경심이 등 뛰어난 제자를 배출하며 경남 일대에 선풍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수미산문. 계산조 이엄 근본 사찰 황해 해주 광조사. 이엄은 조동종의 법을 이은 웅거도응의 제자입니다. 고려 태조 왕건의 적극적인 후원으로 광조사에 주석하며 구산선문의 마지막 문파를 완성했습니다. 사부. 외 9개의 산인가 지역과 선의 만남. 구산선문의 지형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턴이 보입니다. 대부분의 선문은 험준한 산중에 자리하고 지방 호족들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이는 우연이 아닙니다. 신라 말 왕실의 권위가 흔들리고 각 지역에 독자적인 세력이 형성되던 시절, 선불교는 복잡한 교학보다 직접적인 깨달음을 강조하며 지방 세력의 정신적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경주 중심의 화엄 교학에 대한 일종의 문화적 독립선언이기도 했습니다. 선문은 산문이다. 산이 선을 품고 선이 산을 열었다. 훗날 고려 태조 왕건은 구산 선문의 승려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종교적 귀의가 아니었습니다. 지방 선문과의 연대는 곧 지방 호족과의 정치적 결합이기도 했습니다. 에피소드 2. 돌아온 마음, 돌아갈 곳. 구산 선문의 선풍과 수행의 방법론. 오프닝. 수행이란 무엇입니까? 선사들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배고프면 먹고 피곤하면 잔다.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는 천길 깊이가 있습니다. 구산 선문의 선사들은 각자 다른 산에서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 깊이를 탐구했습니다. 오늘은 그 수행의 방법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1부. 마조선풍 평상심이 도다. 구산 선문의 대부분은 마조도일 70만 9,788의 법계에 뿌리를 둡니다. 마조는 평상심 시도, 즉 일상의 마음이 곧 도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수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밥 먹고 차 마시고 걷는 것, 그 자체가 선이라는 것입니다.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다만 더럽히지 말라. 출처 마조도일 마조어로. 이 가르침은 구산 선문의 선사들에게 깊이 흡수되어 한국 선불교의 근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각 산문은 이 가르침을 제각각의 방식으로 받아들이고 변용했습니다. 2부. 화두의 탄생 질문이 곧 수행이다. 선문에서는 스승이 제자에게 종종 기이한 질문을 던집니다.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조주 스님의 단무. 이 한 글자 무가 1000년 동안 수행자들의 화두가 되었습니다. 화두란 말 그대로 말머리, 논리가 끊어지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성과 개념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를 들고 앉아 있는 것, 그것이 가나선의 핵심입니다. 화두를 드는 것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지식이 끝나는 곳에 서는 것이다. 훗날 보조진울 1158만 1210은 이 가나선을
한국 선불교의 주리로 확립합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구산선문의 선사들이 당나라에서 몸으로 배워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3부 도노와 점수 깨달음은 갑작스러운가 점진적인가? 구산선문 시대에 이미 한국 선불교는 중요한 논쟁을 안고 있었습니다. 깨달음은 갑자기 오는가 아니면 오랜 수행을 통해 조금씩 익어가는가? 남종선의 입장, 즉 해능의 전통은 도노, 갑작스러운 깨침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북종선은 점수, 단계적인 수행을 중시했습니다. 구산선문은 대부분 남종선 계열이었으나 수행 현장에서는 두 입장이 미묘하게 혼재했습니다. 이 긴장은 훗날 진울에 의해 도노점수라는 독창적인 한국적 종합으로 이어집니다. 깨달음은 단번에 오되 그 이후에도 수행은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깨닫는 것은 단번이되 익히는 것은 평생이다. 도노점수의 정신. 출처 보조 진울, 수심결. 4부 사찰 공간과 수행산이 선방이 되다. 구산선문의 선사들이 왜 하필 깊은 산중을 택했는지 조금 더 생각해 봅시다. 산은 단순한 지리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산은 수행 그 자체의 은유이기도 했습니다. 오르면 오를수록 세상의 소음은 멀어지고 구름은 낮아지고 바람은 묻습니다. 그대는 어디서 왔는가? 선사들은 이 물음에 말이 아니라 존재로 답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앉음이 1000년을 지나 오늘 우리에게까지 닿아 있습니다. 에피소드 3 1000년의 강 오늘을 적시다. 구산선문에서 현대 한국 선불교까지. 오프닝. 역사는 흐릅니다. 때로는 강처럼 넓게, 때로는 지하수처럼 보이지 않게. 구산선문이 꽃핀 지 1000년이 지났습니다. 9개의 산은 아직도 거기 있고 그 산중의 절들은 여전히 종소리를 냅니다. 오늘의 마지막 에피소드에서는 구산선문이 한국 불교에 남긴 유산을 따라가고 그 정신이 오늘날 어떻게 살아 숨쉬는지를 살펴봅니다. 1부 고려 불교와 구산선문의 통합. 고려가 들어서면서 구산선문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태조왕건은 훈요 10조에서 불교를 국가의 정신적 기반으로 삼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왕실의 후원 아래 선문들은 더욱 번성했지만 동시에 통합의 압력도 받았습니다. 12세기 보조진울은 정의 결사를 결성하며 한국 선불교를 새롭게 정비합니다. 진울은 선과 교를 대립이 아닌 보완으로 보았습니다. 화엄경의 사상을 선수행의 이론적 근거로 삼으면서도 수행의 중심은 가나선에 두었습니다. 선은 부처의 마음이요, 교는 부처의 말씀이다. 마음과 말씀이 어찌 둘이겠는가. 출처 보조 진울, 법집별 행록 절유병 ip사기. 진울의 이 종합이 훗날 조계종이라는 한국 불교의 대표 종단으로 결실을 맺습니다. 2부 경어와 만공 근대의 선맥. 조선시대 억불 정책 속에서도 선의 불씨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9세기 말 경어선사 1849만 1912가 등장합니다. 경어는 마치 구산선문 시대의 선사들처럼 제도 밖에서 치열하게 수행했습니다. 전통과 권위보다 직접적인 깨달음을 중시했던 그의 선풍은 만공, 해월, 수월 같은 걸출한 제자들을 통해 20세기 한국 선불교의 기반이 되었습니다. 소를 잃었으면 찾아야지, 소 없는 빈 외양간만 지키고 있을 수 없다. 출처 경어선사어록. 경어가 부흥시킨 선풍 속에는 구산선문 선사들의 기상이 살아있습니다. 학문적 지식이 아니라 실존적 각성, 그리고 그 각성을 삶 전체로 증명하는 것. 3부 현대 한국의 선 봉암사 결사와 오늘. 1947년 경어의 법손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문경 봉암사.
희양산문이 꽃핀 바로 그 땅입니다. 성철, 청담, 자운, 우봉스님 등이 이곳에 모여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결사를 일으켰습니다. 엄격한 청규, 철저한 무건수행, 걸식 등 구산선문 시대의 초심으로 돌아가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이 봉암사 결사는 오늘날 한국 불교 개혁의 상징이 되었으며 봉암사는 현재도 결사 정신을 이어받아 일반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오로지 수행에 집중하는 한국에서 가장 엄격한 수행 도량 중 하나입니다. 구산선문의 정신은 산 위에 있지 않다. 지금 이 자리에서 깨어있는 사람 안에 있다. 사부, 과학과 선현대 뇌과학이 말하는 명상. 오늘날 선수행은 더 이상 사찰 안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이 명상 수행자들의 뇌를 연구하면서 흥미로운 발견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리처드 데이비드선 박사팀의 연구에 따르면 장기간의 명상 수행자들에게서 전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의 두께가 증가하고 감마 파게머 웨이브 활동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1000년 전 선사들이 자선으로 탐구하던 바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선사들은 마음의 본성을 본다고 했습니다. 현대과학은 뇌의 기본 상태, 네트워크 디폴트 모드, 네서크가 고요해진다고 합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가리키는 방향은 놀랍도록 닮아 있습니다. 클로징 9개의 산이 부르는 노래. 우리는 오늘 9개의 산을 걸었습니다. 가지산과 실상산, 독리산과 성주산, 사굴산과 사자산, 희양산과 복림산, 그리고 수미산. 그 산들은 지금도 거기 서 있습니다. 도의국사가 당나라에서 돌아오던 그 배, 파도 위에서 그가 품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경전이 아니었습니다. 학설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마음의 직접적인 체험, 그리고 그것을 이 땅에 뿌리내리겠다는 서원이었습니다. 선은 전해지는 것이 아니다. 깨어나는 것이다. 구산선문은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이 순간 눈을 감고 숨을 고르고 나는 누구인가를 묻는 모든 이들 안에서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오늘도 산은 거기 있습니다. 그 산을 오르는 것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용화신흥사 과학철학 오디오북 시리즈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